얼마 전에 세종시에서 청약이 진행된 한 오피스텔도 81실 모집에 청약 건수가 18건에 그쳤다고 하는데 주택수에 포함돼서 이런 걸까요?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아, 네. 그러면 사실 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택수에 포함되면 기존에 저도 이렇게 오피스텔 광고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뭐 김포 풍무역 주변에 뭐 대림 건설이 공급하는 뭐 대형 무슨 시티라든가 하던데 그게 뭐 엄청 세대가 완판됐다 이런 광고들 많이 하던데 규전처럼 이래 잘 되면 좋지만 이렇게 안 되면 이런 건설업자들도 또 문제가 있지만 뭐 나머지 또 경기도 또 침체되는 영향을 또 오피스텔도 또 그러면 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에 있어서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청약의 경우에는 사실 세금과는 달리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주택이 있으면은 청약을 하는데 불리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을 한 채 갖고 있다고 그렇진 않고요. 또 그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세대 주만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세대 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또 네네. 청약 통장 자체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좋은 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때 막 작년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뭐 25대 1의 경쟁률을 막 기록하고 저도 후배들이 막 뭐 역세권에 오피스텔 알아보고 다니고 이러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지금 뭐 오피스텔 뭐 사면 뭐 상품을 준다는 등 뭐 이런 광고들도 나타나고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제외하고 이렇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이 왜 이렇게 침체되고 있고 앞으로 오피스텔 시장이 어떻게 될는지 이 우리 또 집하고 시청자나 오피스텔 투자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게 한번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그 오피스텔은 사실 분양권도 전매가 가능해서 네네, 굉장히 그렇죠. 뭐 투자에 유리한 부분인데 사실 예, 예. 그 작년도에 기억하시나요? 작년도에는 오피스텔 청약 시장이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네네. 됐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뭐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것들도 네네네. 분양이 굉장히 흥행률이 됐었는데 네네. 지금 갑자기 오피스텔 시장이 죽은 거는 아무래도 주택시장 전체의 하락 전환이 가장 큰 영향이 네네.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작년에 오피스텔이 크게 올랐던 것도 이전에 주택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의 대체제로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아파트까지 이렇게 침체가 되니까 당연히 오피스텔 시장도 꺾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또 금리 인상 부분이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오피스텔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대를 주는 목적으로 샀을 때 대출을 이제 끼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대출의 금리가 투자 비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임대 수익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계속해서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를 대체할 이런 그 수요자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게 오피스텔 시장인 건 맞는데 사실 오피스텔의 상품 자체가 그 시세 차익이 생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나 뭐 이런 빌라 이런 것들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피스텔이 재건축 뭐 기대를 해서 내가 매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없으시죠? 네. 그 아파트는 대부분 제2종, 제3종 일반 네. 주거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에 이제 건축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피스텔은 대부분 있는 지역 보시면 굉장히 고층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상업용지라고 그 용도 지역 중에서 가장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에다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기 때문에 노후화되면은 이걸 다시 지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시 그 멸실을 하고 지어서 좀 더 자녀 그 분양 수가 나와야 뭐 조금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땅에 대한 가치는 가장 최대치를 쓰고 있는 거고요. 이 건물에 대한 것들은 노후화될수록 계속 가격이 그 감가상각이 될 수밖에 네네. 없기 때문에 차익이 생길 수 없는 구조인 게 첫 번째고요. 네네. 그렇다면 뭐 이렇게 노후를 대비하셔서 나는 그냥 임대료만 이 정도 나오면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피스텔이 분양받았을 때는 뭐 굉장히 좋은 금액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노후화되고 또 주변에 이런 오피스텔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빌라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더 좋은 신규 그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은 공실이 생기거나 임대료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생각하셨던 수익률이 안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지만 또 장점도 많긴 하죠.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에 다 모여 있고
또 생활 인프라들이 다 갇혀 있는 경우들이 네. 많기 때문에 거주하기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살펴보시고 네. 거기에 맞게 좀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 시장도 사실은 뭐 말씀하시는 거를 종합하면 전망이 크게 밝지 않다. 또 말씀하신 대로 뭐 땅값 시세 차익을 누리기에는 대부분 상업 그 용지에 지어지다 보니까 고도도 높게 지어놓고 허물고 새로 지으려도 이렇게 좀 더 가구 수가 많이 나와야 되지만 힘들다. 우리가 앞에 뭐 둔촌주공도 방송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옆집 뷰도 나오듯이 오피스텔은 아예 뭐 그런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그렇지만 뭐 침체기이긴 하지만 오피스텔 투자는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진짜 본인이 실거주를 꼭 해야 되고 뭐 도저히 아파트에 살 여건은 안 되고 단독 가구다. 이런 분은 모르겠지만 이걸 뭐 투자로 이용하기에는 세금이나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수에도 포함되고 주의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이거 말고도 아까 뭐 생활형 숙박시설도 잠시 거론하시고 하셨는데 다음 시간 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본격적으로 영하권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고 주식 시장도 뭐 더 오히려 지금 뭐 미국 증시도 좋지 않고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뭐 그래도 힘내시기 바라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집합오브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